나오는 것은요, 여기서 자유, 평등 많이 나온다. 특히 자유는 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라는 개념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18세기에는, 19세기에는, 20세기에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요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을 이제 나눠보면 제가 이제 영어 전치사를 쓸게요. from. 자, 앞으로 수업에서도 여러분 프롬 자유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프롬 자유.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거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해요. 자, 이거는 나 건들지 마. 나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왜 국가 네가 자꾸 통제하고 강제하고 지배하려고 해? 나 좀 내버려둬. 이런 자유예요. 이런 자유. 나에게 자유를 줘. 날 더 이상 구속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자유. 그러니까 18세기에서 주로 쓰였던 자유. 자유가 처음으로 역사무대에 자유라는 개념이 역사무대에 등장할 때는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롬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소극적 자유다.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는요. 이런 자유는 자, 18세기에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 사회계약설이나 시민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자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미리 제가 좀 땡겨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에 들어갈 때는 뭐 어떤 이름으로 들어가냐? 자유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자유권. 자, 됐죠? 그래서 이 18세기에 등장한 자유, 그것을 기본권화한 것을 우리가 자유권이라고 해서 이 자유권은 우리가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키워드들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방어적, 시민혁명, 자유권, 혹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 이런 게 나오면 이 프롬 자유로 가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좀 발전을 합니다. 그거를 제가 투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투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자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가의 자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날 더 이상 건들지 마 이런 자유에서 내가 국가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해라. 이것을 자유라고 나에게 국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자유로 개념이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죠. 그리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능동적이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자, 요것이 등장했던 시점은 19세기에 우리가 보통선거권 확립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선거권 운동.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차티스트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운동들에서 발전된 그러한 자유의 개념이고,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서 기본권화되면 참정권이 되는 거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자유가 어떻게 발전했냐, 어떤 개념으로. 자, 전치사를 쓰면 바이가 되는 거야. 바이. 예. 자, 이걸 뭐라고 하냐? 국가에 의한 자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가에 의한 자유다. 자, 이것도 역시나 적극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국가 니네가 좀 보장을 해. 내가 자유롭게 기본적인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니네가 나한테 좀 복지 서비스 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에 의한 자유야. 국가 니네가 적극적으로 보장해달라.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희가 보장을 해야 내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자유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역시나 적극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자유는 여러분 열거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 열거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중요해요. 열거적. 여러분 열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거된 것들만 보장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어느 날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가서 저 힘들어요. 저한테 기초생활수급비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에서 보장한 사람들에게만 보장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열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거적.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적혀 있지 않아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을 포괄적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열거적인 특징의 자유입니다. 요것들은 20세기 복지국가론이 등장하면서, 20세기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발생한 자유의 개념이고요. 요때 우리나라 헌법에 적용되는 이런 자유는 뭐가 있냐면 사회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권. 아시겠죠? 그럼 이 사회권은 열거적이다. 사회권은 적극적이다.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를 얘기한다. 사회권은 복지국가에서 추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돼서 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등 볼게요. 평등. 자, 평등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평등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 평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 평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형식적 평등은 다른 말로 절대적 평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질적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형식적 평등은 우리가 기계적 평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비례적 평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로 이러한 형식적 평등을 평균적 정의의 실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평균적 정의.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은 배분적 정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왜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 영어 같은 공부할 때 동의어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어떻게 어떤 명칭으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공부하실 때 알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형식적 평등은 어떤 평등을 추구하느냐? 자, 이것은 모두 모두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자, 상대적으로 기회 균등에 초점을 맞추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참정권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참정권. 이것이 기본권에 적용될 때는 참정권에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투표할 때 누구는 돈이 많으니까 대통령 뽑을 때 2표를 행사하시고요. 누구는 돈이 많으니까 1표만 행사하세요. 누구는 국회의원이니까 10표 행사하시고 일반 시민이니까 1표만 하세요. 당신은 나이가 20대니까 1표만 행사하고 경험이 많은 60대는 한 2표 행사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죠.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평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건 참 평등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 이렇게 형식적 평등, 누구나 다 똑같아야 한다라는 기초하에 평등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의 평등은 뭐가 있냐면, 자, 이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자,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어디 주차하러 가면, 장애인 전용 우선 주차구역 있죠? 자, 그런 것은 이제 특별하게 다르게 취급하는 겁니다.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평등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죠. 물론.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를 전제하는 겁니까? 자, 특히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은 뭐가 용인된다? 합리적인
차별을 용인한다. 합리적인 차별을 용인하는 평등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자 우리가 형식적 평등이 기회균등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과의 균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기본권 중에서 평등권 있죠. 평등권이 있는데 이 평등권은, 여기서 평등권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이 바로 이 실질적 평등입니다. 실질적 평등. 아시겠죠? 또 사회권도 이 실질적 평등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떤 기본권과 연결되는 평등의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민주주의 이념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있는데, 특히 자유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from, 19세기 to, 20세기 by 이렇게 자유의 개념이 조금씩 변화해 왔다. 물론 이걸 다 안고 오는 거죠. 다 안고 오는 거고. 그다음에 평등이라는 개념은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의 형식적 평등과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균등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의 평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반복해 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게